가치는 사물 및 일의 중요성이나 의의 또는 인간이 마땅히 규범으로서 받들어야 할 옳은 것이나 바람직한 것입니다. 반면 값어치는 일정한 값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쓸모 또는 사물이 가지는 가치를 말합니다. 가치를 보는 관점에 따라 둘로 나눠보면 목적 가치와 도구 가치가 있습니다. 목적 가치란 평등, 사회정의, 평화처럼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가치를 말하고 도구 가치란 이런 목적을 추구하는데 도구가 되는 가치로서 예를 들면 정직, 책임, 용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나 돈처럼 목적으로 삼을 수도 있고 수단으로 삼을 수도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구 가치를 단지 도구로 여기지 않고 목적으로 착각할 때 불행한 결과가 따라옵니다. 가령 돈을 크게 버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고 한다면 그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우리는 그 이상의 즐거움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돈을 크게 버는 것을 그 돈을 자선 사업에 선용하는 목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 가치로 삼을 때 우리는 진정한 삶의 보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중에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해준다는 일종의 자기 개발서와 같은 책들의 공통점은 모두 도구 가치를 크게 부각시키고 있는데 당신의 꿈을 생각하라. 비전을 설정하라. 무엇을 잘하는지 파악하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라. 꾸준히 자신을 훈련시키라. 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믿으라 등등. 물론 이러한 내용이 도움이 돼서 성공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전심으로 노력하면 일반적으로 그 목적에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세운 목적을 성취한다는 것과 삶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것은 절대 같지 않습니다. 도구 가치는 단지 도구 가치일 뿐으로 돈, 명예, 지위 이런 것들은 행복, 평화, 구원, 선행, 기쁨 등의 목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가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조금 다른 내용은 가치관인데 주로 자신이나 상대를 평가할 때 중요하게 사용되어지는 말로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다. 가치관이 나에게 있어 세상 만물이 가진 각각의 가치를 매기는 기준이라고 하면 가치와는 조금 의미가 다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보다는 의리나 신앙 또는 사랑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다. 젊어 연애를 할 때나 결혼을 하고 꿀이 뚝뚝 떨어지는 신혼기에 자기 여자친구나 아니면 자기 아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 자신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런데 갑자기 악마가 나타나서 여자친구와 헤어지거나 와이프와 이혼을 한다면 10억이라는 돈을 준다고 제안한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갈등을 겪을 것이다. 이것은 남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사람들이 가진 가치관이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도 시험을 받는 상황이 오기까지는 확정적으로 알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물건을 살 때 우리가 내는 것은 비용이지만 그 대가로 우리가 받는 것은 물건이나 서비스가 아닌 가치이기 때문이다. 가치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게 되는 모든 결정의 바탕이 되는 개념이다. 시대적으로 가치에 대한 개념이 변하면서 왔지만 고대나 중세에서는 객관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보았다. 어떤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의 가치라는 것은 그 물건을 만드는데 들어간 노동자의 노력과 시간이 그 물건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봤다. 그때의 기준으로 본다면 적절할 수도 있겠지만 산업혁명을 지나면서 단시간에 대량 생산이 활발해지면서 그런 개념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근대에는 주관적인 가치의 개념으로 변하였다. 이를 교환가치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신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의 주장이 이론적인 근거로 현대 우리 사회에서 지배적인 접근법으로 활용이 되어지고 있다. 그 물건을 만드는데 노동자의 정성이나 시간의 투여는 무시하고 가치는 전적으로 그 물건을 사는 사람이 내고자 하는 교환가치에 달렸다는 의미이다. 이것 때문에 교환가치로 가격이라는 것이 형성된다. 그래서 교환가치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격을 매기지 않는다면 성립하지 않는다. 가격이 높다면 그 물건의 가치가 높다고 보고 가격이 낮다면
가치가 덜한 물건의 취급을 받는다. 이런 경향이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된다. 가격이 높은 사람 즉 돈이 많은 사람은 가치가 높은 중요한 사람이 되고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은 가치가 없는 잉여인간으로 취급을 받기도 한다. 이것이 우리가 당면한 자본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한 정의이며 이 시대의 가치관이기도 하다. 이런 세상에서는 가격이 모든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돈은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린다. 인간들이 모두 속물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 돈이 없으면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그런 존재들의 삶은 아프고 고달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적응하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사회가 병들어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 아래에서는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것을 가질 수 없다. 정치나 경제 철학 그리고 사회 가치관이든 간에 다수가 행복할 수 있어야 좋고 우월한 철학이고 가치관인데 지금처럼 자본 민주주의의 폐단으로 빈부격차가 심해져서 극단적인 소수만이 넘치도록 배가 부르고 다수는 배가 고픈 불행한 시스템은 무엇인가 잘 못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간 사회에서 이 시장이라는 곳은 마치 와인이나 술을 마실 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간성을 증류한 후 남은 것이 모이는 곳인데 오늘날 시장에 남은 것은 오직 이기심밖에 없다고 한다. 도덕이란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여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드러내고 경제학은 실제로 사람들이 행동하는 모습을 드러낸다고 한다.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며 느끼는 것,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가치는 사라지고 한 사람의 연봉이나 그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가격 또는 그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가격으로 한 인간의 등급을 매기고 그들의 삶의 가치를 쉽게 무게 달아버리는 돈이 가치의 전부가 되어 버린 물질만능주의를 비난하면서도 그 자신은 그 흐름에 동참하고 있는 이율배반적이고 비극적인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 지금의 세상을 이렇게 느끼며 힘들어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 개개인뿐만 아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온 지구인이 같은 환멸 같은 혼란스러움을 느끼며 개탄하고 있다. 세상이 더욱 이기적인 자본주의적으로 변해가며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하는 일반인들의 삶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상위에 있는 승자들 역시 엄청난 스트레스와 불만에 시달리는 사회병을 앓고 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이 세상이 지금의 모습으로 진화를 하면서 경쟁 또한 극단적으로 심화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밟고 넘어서야 할 적으로 보게 만드는 심화된 경쟁. 사회에서 오는 우리 인간의 심리적 고통과 피곤함은 이미 우리 사회 전체에 퍼져 있고 이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들도 병들게 만들었다. 이렇게 다음 세대까지 그리고 승자들 자신들도 불행하게 만드는 이 시스템에는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시스템이 붕괴되는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이다. 한 예로 2008년 전 세계를 부도 직전까지 몰고 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투자회사들이 저품질 고위험 상품들을 새롭게 엮어 가짜 우량 상품을 만들어냈고 또 무디스나 S&P 같은 신용평가사들은 그런 내막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기 위해 최고 등급을 매겨주었으며 은행들 역시 이자 수수료를 얻기 위해 신용도 안 되는 이들에게 약간의 꼼수를 써서 실제 자산 대비 최대 500%에 달하는 대출을 내어주고 그 돈을 대출받은 사람들은 또 밖으로 나가 닥치는 대로 부동산을 사며 하나의 거대한 거품 굴레가 미친 듯이 굴러갔던 결과였다. 그러나 그 중간에서 투자 상품을 파는 투자사들이나 불량 상품에 1등급 품질 보증 도장 찍어준 신용평가사들 그리고 막대한 수준의 대출 이자와 수수료를 벌어먹던 은행들 또한 소득이 없음에도 쉽게 대출을 받아 집을 두 채, 세 채 가질 수 있었던 일반 시민들 역시 그 거대한 거품 굴레가 돌아가는 동안에는 모두가 각자 꿀을 빨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바로 집단적 이기심이 기가 막힌 하모니를 이루며 그 거품을 키웠던 것이 원인이며 그 거품이 한계에 다다라 터진 후 누군가 그 대가를 치루어야 했을 때 대출로 부동산 구매 파티를 했던 일반 시민들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정작 그 모든 재난의 시발점인 투자사들과 은행들은 미국 정부가 지원한 무려 1경 400조 원의 금융 구제 조치로 아무런 타격도 입지 않았고 책임도 면했다. 2022년 지금 그곳에는 또 다른 형태로 이전의 사태를 유발했던 일들이 재현되고 있으며 그래서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올 것이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서도 언제나 승자는 부패한 금융권이고 패자이자 그 모든 책임을 지는 이들은 세금을 내는 일반 시민들이다. 이것이 지금 이 시스템이 가진 가장 큰 문제이다. 또한 여기에 추가적인 것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이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점은 재난이 벌어지기 전에 예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재난이 발생한 후에 복구와 재건에 들어가는 비용의 수백 분의 1도 안 된다는 것이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현대인들의 관점도 이와 유사하다. 기후변화로 발생할 불행을 예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인류 종말이라는 그 최종 결과에 비해 아주 작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기업들이나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는 것은 비용은 지금 당장 자신들의 세대가 부담하면서도 그 혜택은 다음 세대가 누리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다시 한번 인간의 손익계산과 이기심이 등장하며 다들 소극적으로 대응한다. 그 반대로 포퓰리즘 정책으로 정권을 잡아 배를 채우려는 놈들이 지금 세대들에게 작은 이익을 나눠줬을 때 그들이 받아먹은 적은 푼돈 때문에 다음 세대들은 막대한 채무의 부담을 떠 안아야 하지만 그런 것에는 무관심하다. 글로벌 시대에 살면서도 작은 울타리인 국가를 유지하는 것은 그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새로운 가치는 이기심에 나를 맡겨 지금 당장의 이익만을 쫓는 것이 아닌 시장과 사회가 더 건강한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개인들과 기업 그리고 국가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새롭게 바라봐야 하는 가치의 기준은 연대, 공정성, 의무, 회복력, 지속 가능성, 역동성 그리고 겸손함일 것이다. 우리가 이런 가치관으로 변화를 하지 못한다면 필연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찾아오게 될 거대한 위기들의 도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 이런 가치관의 변화를 가지고 정작 실천하는 미래는 이전의 과오를 다시 재발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다. 이런 가치관이 주류를 이루고 시대 정신으로 공유되어 우리 중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더 행복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희망한다. 한 농부가 무더운 여름날 땀을 뻘뻘 흘리며 밭에서 잡초를 뽑아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저절로 한숨이 새어나왔고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신은 왜 이런 쓸모없는 잡초를 만든 것일까? 이 잡초들만 없으면 오늘 이렇게 더운 날 땀을 흘리지 않아도 되고 밭도 깨끗할 텐데. 때마침 근처를 지나던 동네 노인 한 분이 그 말을 듣고는 농부를 타일렀습니다. 여보게, 그 잡초도 무언가 책임을 띠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라네. 잡초는 비가 많이 내릴 때는 흙이 내려가지 않도록 막아주고 너무 건조한 날에는 먼지나 바람에 의한 피해를 막아주고 있네. 또한 진흙 땅에 튼튼한 뿌리를 뻗어 흙을 갈아주기도 하지. 만일 그 잡초들이 없었다면 자네가 땅을 고르려 해도 흙먼지만 일어나고 비에 흙이 씻겨내려 이 땅은 아무 쓸모가 없이 되었을 거야. 자네가 귀찮게 여긴 그 잡초가 자네의 밭을 지켜준 1등 공신이라네. 세상에는 아무데도 쓸모없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이 세상에 보내진 것입니다. 비록 그 영혼은 보이지 않지만 꽃은 꽃의 모양과 향기의 옷을 입고 잡초는 잡초 모양의 옷을 입고 세상에 보내졌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들의 좁은 생각이 그렇게 느낄 뿐. 이 세상 모든 것들은 각각의 쓰임새와 의미로 세상을 빛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건 내면에는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보여주는가 하는 것은 이제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10년이란 세월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싶으시면 명퇴하신 50대 가장에게 물어보십시오. 4년의 세월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싶으시면 대학을 졸업한 졸업생에게 물어보십시오. 1년이 얼마나 귀중한 세월인지 알고 싶으시면
방금 성적이 나빠서 유급 당한 학생에게 물어보십시오. 한 달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싶으시면 한 달 먼저 미숙아를 낳은 산모에게 물어보십시오. 일주일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시면 주간 잡지 편집장에게 물어보십시오. 한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시면 애인을 기다리는 총각에게 물어보십시오. 1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시면 방금 기차를 놓친 아주머니에게 물어보십시오.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시면 사고의 순간, 간발의 차이로 살아난 생존자에게 물어보세요. 100분의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시면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선수에게 물어보십시오. 옛날에 돌멩이 가격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돌멩이를 하나 주며 말했다. 이것을 시장에 갖다가 팔려고 하되 팔지는 말아라. 이 말을 들은 제자는 스승의 말씀에 순종하여 작은 돌멩이 하나를 들고 시장으로 나갔다. 시장 어귀에 깨끗한 하얀 보자기 위에 돌멩이 하나를 올려두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그를 보고 비웃었다. 하루 종일 돌멩이를 앞에 두고 서 있는 청년이 불쌍해서 어떤 노인이 물었다. 이 돌멩이를 얼마를 주면 팔겠소? 제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노인이 말했다. 내가 5.000원을 줄 테니 이 돌멩이를 나한테 팔고 저녁이나 먹고 들어가구려. 제자는 팔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자 노인이 1만 원을 주겠다고 했다. 그래도 청년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들었다. 사람들은 돌멩이 하나를 두고 가격 흥정을 했다. 아무 말도 없는 청년을 앞에 두고 서로가 돌멩이를 사기 위하여 가격을 높게 불렀다. 5만원, 6만원, 8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5천원으로 시작된 돌멩이 값이 계속 오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 돌멩이가 엄청난 것인 줄 알고 서로 사려고 안간힘을 썼다. 마지막으로 처음에 그 노인이 비장하게 말했다. 100만원을 줄 테니 나에게 파시오. 사람들은 입이 딱 벌어져서 포기를 하고 말았다. 나는 이 돌을 팔 수 없습니다. 단지 시세를 알아보러 여기에 나왔을 뿐입니다. 제자가 돌아오자 스승이 그를 보고 말했다. 알겠느냐? 사람들이 가격을 정하고 가치를 정하는 기준이 얼마나 헛되다는 것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교훈입니다. 얘야, 내일 학교 가려면 일찍 자야지. 몰라요. 소년이 퉁명스럽게 대답을 한 건 운동화 때문이었습니다. 소년은 지난주 체육 시간에 달리기를 하다가 낡은 운동화가 찢어지는 바람에 친구들 앞에서 이만저만 창피를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로 아빠께 운동화 얘기를 얼핏 했지만 버리도 신통차는 요즘 아빠에겐 그 말이 통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다시 야외에서 하는 체육 시간이 내일로 다가오자 소년은 그 찢어진 운동화를 신을 수도 없어 학교에 안 갈 방법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얘야, 일어나야지. 학교 갈 때 밥 먹고 가거라. 도시락도 싸놓았으니 가져가고. 오늘따라 왜 그렇게 아빠가 서두르시는지 소년은 아빠가 믿기만 했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셨더라면 틀림없이 새 운동화를 사주셨을 텐데. 소년의 엄마는 오랫동안 병원에 계시다가 지난해에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엄마의 병원비 때문에 그동안 살던 곳을 떠나 이곳에 이사와서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아빠에게 소년이 운동화 얘기를 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인 아빠가 그동안 아무 일도 못하다가 시에서 주는 일을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빠의 주머니 사정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속상한 마음과 엄마에 대한 그리움으로 눈물을 훌쩍이던 소년은 울음을 삼키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메고 신발을 찾으러 문턱에 앉았다가 소년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신발장 위에는 하얀 바탕에 그림까지 그려져 있는 운동화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새 것이 아닌 걸 보니 어디서 주워온 듯 싶었습니다. 몸도 불편한 아빠는 저 신발을 닦느라 무척 고생하셨을 겁니다. 하얀 운동화를 집어드는 소년의 눈에 조그만 쪽지가 보였습니다. 아들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신발을 신을 수는 없지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발걸음으로 살거라. 명강사로 소문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인 세미나에서 그 강사가 열변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 강사는 갑자기 호주머니에서 $100짜리 수표 한 장을 높이 쳐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돈을 갖고 싶지요? 어디 이 돈을 갖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자 세미나에 참석한 그 수많은 사람들 대부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강사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 한 사람에게 이 돈을 드릴 생각입니다. 하지만 먼저 나의 손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쳐들었던 $100짜리 수표를 손으로 이리저리 마구 구겼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수표를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강사의 그 행동에 놀라면서도 역시 거의 모든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좋아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그 $100짜리 수표를 땅바닥에 던지더니 구둣발로 밟으며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구겨지고 더러워진 그 $100짜리 수표를 집어들고 아직도 그 돈을 갖고 싶은지를 물었습니다. 또다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때 강사는 힘찬 어조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아무리 $100짜리 수표를 마구 구기고 발로 짓밟고 더럽게 했을지라도 그 가치는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100짜리 수표는 항상 $100짜리 수표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이라는 무대에서는 여러 번 바닥에 떨어지고 밟히며 더러워지는 일이 있습니다. 실패라는 이름으로 또는 패배라는 이름으로 겪게 되는 그 아픔들. 그런 아픔을 겪게 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평가절하합니다. 허나 놀라운 사실은 당신이 실패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의 가치는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구겨지고 짓밟혀도 여전히 자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수표처럼 말입니다.